답답해서 마이크를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박용석입니다. 여기 광주의 여러 여성 리더분들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오늘 시간이 좀 짧은데 알찬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저는 영광이 고향입니다. 중학교까지 고향에서 나오고 광주에 와서 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90년에 올라가서 직장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광주에 내려온 거는 어느 날 광주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게 좀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3번 전화를 주시길래 사표 내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난 몇 년이 굉장히 저에게는 보람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이 광주에 오게 된 것도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을 이렇게 도전한다는 거에 저도 아주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좀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고향이지만 제가 좀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광주의 리더시고 이제 또 다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 그리고 우리 광주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 광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나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꾸죠. 이게 아주 재밌는 지표인데요. 매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 주민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도시가 행복한가? 근데 놀랍게도 광주가 1등입니다. 이게 그냥 당신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 보시면은 이게 박수를 치시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조사입니다. 삶의 만족도, 주거, 교통, 일자리, 교육, 문화역, 안전 이 지표들이 비교 지표들을 보시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1등입니다. 그게 우리가 광주가 되게 만족스럽다고 느끼시는 거죠. 사실은 저도 서울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면 우리들 맛있는 거 먹죠. 그리고 웬만하면 전화 한 통화로 여기는 다 이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또는 저희 세대들은 뭐 어쩌면은 이렇게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GRDP 경제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전체 한 2,000조 되는 나라니까 전 세계 10위권 안쪽의 국가란 말이죠. 굉장한 경제 규모의 국가인데 우리 광주가 이게 이제 과거 지표라서 그런데 지금은 한 40조 정도 됩니다. 40조면 대한민국 경제 2%입니다. 전남이 70조 정도 되니까 두 개 합치면 110조. 그래서 광주 전남이 경상남도 하나를 합친 것보다는 사실 적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산까지 더하면 우리가 이제 영남하고는 사실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 규모가 적은 거죠. 우리 광주의 그 주요 산업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경제국가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1등과 2등을 근소한 차이로 건설과 자동차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산업은 사실은 미래형 산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산 위주의 또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아시지만 전 세계 1위부터 10위의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애플, 주의 2010년, 19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0대까지 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혼 연령이 지금은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출산율까지 낮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물리적으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작년부터 전남대까지 미달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광주의 이 지식 경쟁력까지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관심을 갖고 광주를 미래 도시로 리셋해야 되는 그런 대결단과
우리 광주 시민들 모두의 합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래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비석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비석은 영광에 있는 법석포에 있는 매향비라는 겁니다. 매향비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불교가 도래한 이후로 미륵불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은 이제 불교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믿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56억 년 후에 현생하셔서 우리 인류를 안전한 용화세상으로 만든다는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로 민중들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에게 살을 향을 묻자 해가지고 되게 바닷가에 고려시대부터 또는 더 그 전에 백제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무를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묻은 게 향나무를 묻은 거. 그거를 표시한 비석이 매향비입니다. 저게 이제 우리 전라남도 전역에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한반도 여러 곳에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이 향토 문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정말로 소중하고 간절한 영혼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 나무를 묻을 때 저 나무 크기가 보통 나오는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인력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건데 기계도 없던 시절에 그거를 바닥까지 끌고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성을 모아가지고 저걸 하고 표시를 한 거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찾은 건데 완도에 가면 수요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는데 매향을 했던 향나무가 최근에 어느 그곳에서 이렇게 땅을 파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절에 기증하셔가지고 불상을 조성을 했는데 한번 그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길은 너무너무 간절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한번 갖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1년 내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셨다고 하니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또 공학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어디까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일지는 지금 누구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게 이제 산업화의 단계로 갔을 때는 전기처럼 우리 사는 모든 곳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이 전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절대 이게 요소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한 400조 정도의 부가가치가 저기에서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광주가 10%만 가져와도 40조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GRDP가 40조라고 그러는데 10%만 광주가 가져오면 우리 광주의 경제가 지금 현재 한 2배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광주에서 왜 했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지방마다 이제 큰 사업들을 하려면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투자 효율성이 있냐? 그런데 사실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경제적 이익이 사실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타를 통과를 하려면 사실은 지방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자 예타 면제 한 건씩을 가져와라, 우리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각 지방에 왔는데 사실은 모든 지방이 인프라 사업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토건 기본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지역의 즉시적 효과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일하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R&D인 인공지능
사업을 신청을 한 거죠. 사실 이거는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광주에 해안이 있는 분들께서 미리도 준비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게 국가적으로도 데이터 센터도 구축해야 되고 인공지능 산업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손정희 회장이 오셔서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AI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그때 인공지능 붐이 불었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거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광주로 만들어서 유치해 왔습니다. 저는 광주에 지금 자동차 산업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가 이 기아차가 사실 현대그룹 거지 않습니까? 현대가 과연, 저도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해봤지만 이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지으려고 과연 투자를 했을까요? 왜 저게 가능했냐? 아세아 자동차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AI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동차가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광주에 저런 자동차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런 상상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60년도에 자동차 산업 합리화조치법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광주에 만들어보자 그래서 울산보다 차가 먼저 나왔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제가 와서 이제 광주의 어떤 경제사나 이런 것들을 잠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공지능의 중심도시가 된다는 거. 대강 어떤 모델이 돼야 되냐?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에코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혹시 어디쯤 있는지들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라고 미국 서부의 아주 끝에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고 공장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우리 고향이는 한평만 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해제반도와 한평 사이에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 우리 실리콘밸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흡사한 지형의 땅인데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이, 스탠포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공계 대학인데, 저기에 대학을 만들고, 원래는 저분이 하버드에 기부를 하러 가려고 갔는데 하버드에서 거절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들 때문에 그랬다는데, 어쨌든 기념비적인 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스탠포드를 저기에 만들었고, 스탠포드가 이렇게 연구소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스탠포드를 졸업한 친구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학교가 이 펀드도 만들고 또 멘토링도 하고 이러면서 저 오른쪽에 휴렛 패커드, 인텔, 시스코, 애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저기에서 성장하고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저 회사들이, 저기 라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저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을 또 지원하게 됐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저기 밑에 이제 뭐 로펌이라고 있지만, 광주 제가 와서 친구들도 변호사 있고 뭐 후배들도 있고 한데 다 형사미사만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공지능 그 컨설팅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로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하는데, 제가 조건으로 광주에 있는 로펌들하고 무조건 제외해서 와라. 그리고 제가 광주에 있는 로펌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온 도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지금 돈이 안 되더라도 일부 변호사님들은 저작권이나 또는 IP나 또는 그 M&A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님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광주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키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에도 있었고, 또 여기 와서 이제 처음으로 공공부문 영역을 경험도 해보지만, 결국은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기업들이 광주에도 또는 뭐 지방에도 울산에도 이렇게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판교 아래로 안 내려옵니다. 핵심이 뭡니까? 인재입니다, 인재.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을 기획을 하려면 대학의 총장님, 시장님 다 모이고, 그래서 광주의 방향성을, 도시의 방향성을 정하고 합의해서 인재 양성에 대한 전체 플랜을 짜고, 그렇게 정도 되어져야 10년 후 정도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면 광주 외국인도 이 단수 노동자들 말고
굉장히 유능한 외국인들도 한 20% 살고, 그리고 광주 인구도 뭐 꼭 인구수가 많아서 좋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실리콘밸리를 빼고 예를 들어서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의 밴쿠버나 뭐 이런 데들도 사실 100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광주보다 적은 도시예요. 꼭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어제도 제가 여기 왔었는데, 어제 저희 인공지능 상하학교 졸업식 여기서 했거든요. 그 초롱초롱한 우리 광주의 아이들이 광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고도 눈높이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우리 애들이 광주에 머무는 거 탐탁지 않으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 맞아요. 우리 애가 여기 있는 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신 거죠. 그래서 광주 안에 기업코 회사를 만들고, 저는 저볼륨이 한 20조 되고, 그리고 광주는 아특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기억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시아문화중심 특별법이 30년법입니다. 정부가 한 도시를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앞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산업으로 10조. 그러면 지금보다 경제 규모가 소위 새로운 영역에서 지금보다 한 30조 정도가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 아이들 뭐하러 서울 가냐?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도시를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 혼자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좀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매향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60년 후에 오시는 부처님을 위해서 화살을 향을 묻는 민중들의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광주의 여성 리더들께서 또 어머니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다른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이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말씀도 또 궁금하신 것도 저한테 여쭤보시면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좀 아쉽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김희경 대표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장동석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할 광주의 발전 방안을 또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설명해 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조금 멀게 느껴지시나요? 스마트한 도시라고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는 동안 내비게이션 활용하셨나요? 내비게이션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마 스마트한 도시가 된다면 저희가 여러 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질 텐데요. 광주가 우리나라에서 단연코 그런 도시를 이루어 가려면 저희가 사실 많은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항저우가 또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또 기술들도 잘 엮고 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광주의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를 염원하는 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